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쌤이랑 데이 5 부분 이어서 보실게요. 자, 손해평가 요령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족보 50번에서 64번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 해가지고 내용이 나왔네요. 그래서 먼저 쭉 스캔을 해봤더니 손해평가에 관한 거는 뭐냐, 손해평가는 뭐냐, 손해평가인은 뭐냐, 손해평가사는, 손해평가 보조인은, 농업재해보험은 그것이 뭔가 하고 용어의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손해평가라 함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대요. 자, 노란색 형광펜 들어가지고 밑줄 치겠습니다.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자, 그리고 손해평가인이라 함은 재보험 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자래요. 그럼 손해평가사는요? 여기 조금 여기 잘 보세요.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대요. 우리 지금 손해평가사 시험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평가인은 재보험 사업자가 위촉을 해가지고 시험을 합격한 게 아니라 위촉해가지고 손해평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고, 손해평가사는요,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이 자격시험을 합격을 한 사람들을 손해평가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손해평가 보조인은요, 손해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대요. 농업재해보험이란 법 제4조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자 여기서 노란색 형광펜 들어서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에 노란색 형광펜 좀 쳐놓을게요. 지금 여기 용어의 정의 부분을 이렇게 형광펜을 치는 이유는요, 여기가 뭐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기 이제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이고, 여기서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 점수를 주겠다라는 그건데, 여기는 무조건 이렇게 맞추자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노란색 형광펜을 친 거예요. 워딩을 좀 꼼꼼하게 잘 봐주세요.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이게 비슷한 듯 또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농업재해보험도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조금씩 여기 워딩들을 조금 익숙하게 봐줘야 돼요. 그냥 여기 살짝 워딩을 비스무리한 걸로 바꾸거나 여기 바꿔서 틀린 보기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는요. 자,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딱 방금 전에 보고 온 거라서 요거구나 해서 답은 기억, 디귿, 리을 해서 이겁니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방금 전에 본 내용이니까. 근데 이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농업재해보험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들어가 있는데 이거 틀렸구나, 이건 아니구나, 최소한. 그럼 니은만 다 날려보면은 최소 2대1 싸움은 했어야 돼요. 50% 확률에. 문제 푸는 뭐 요령 중에 하나인데, 틀린 거, 확실히 틀린 거 제껴놓고 그 중에 보기 보고 이제 또 고르는 거죠. 그래서 워딩을 조금 잘 봐주시자. 여기 농작물, 임산물, 가축. 어렵지 않죠? 자, 족보 51번 손해평가인의 업무. 그래서 손해평가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대요. 피해 사실 확인하고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그 밖에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그래서 피본 손 한다 그랬죠. 손해평가인은 이 제1항의 업무, 방금 전에 이거 말한 거 1항이요. 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 가입자에게 손해평가 인증을 제시해야 된대요. 손해평가 인증을 제시해야 된다. 자, 그리고 손해평가인 위촉.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표시할 수 있는 손해평가 인증을 발급해야 된대요. 재보험 사업자가 이거 인증을 발급을 하는구나.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가 하는 거 인증 발급한다. 그리고 또 재해보험 사업자는 피해 발생 시 원활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농업재해보험이 실시되는 시군 자치구별 보험가입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손해평가 인은 재해보험 사업자가 위촉하는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손해평가 인증도 발급해야 되는구나.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손해평가사는 우리 이제 농장이 아빠처럼 그렇게 케어를 했다라면 손해평가인은 이 재보험 사업자하고 이렇게 매치업이 되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재보험 사업자 및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 그 사람들은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영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건 재보험 사업자, 그리고 이거는 재보험 사업자 및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을 받은 자 말이죠. 위탁받은 자. 이들은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갈무리를 지어서 좀 보시고. 자, 손해평가인 실무교육 내용 나왔습니다.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농업 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첫 번째라고 매겨놨죠. 두 번째, 보험상품 및 약관, 그리고 손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손해평가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된다. 그래서 쌤이 공셈스 밑줄짝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손해평가의 실무교육권자, 재보험 사업자. 손해평가에는 재보험 사업자가 아빠같이 케어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여기 지금 번호 매겨놓은 이유가 있죠. 이 보험 상품 따로, 약관 따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온 것들은 딱 문제 내기 좋은 폼을 잡고 있죠, 딱. 자, 그리고 제 1항에 따른, 방금 여기 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에 대하여 재보험 사업자는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대요. 이 교육비는 손해평가인이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재보험 사업자한테 내는 게 아니라,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인이 네가 시간 내서 와서 공부하고 고생 많았어.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인한테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과 같다.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에 관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아직 안 읽었는데 벌써 딱 느낌이 있죠? 번호까지 매겨가지고 딱 가기.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그래서 농업재해보험법 제정 배경 구성 및 조문별 주요 내용, 농업재해보험 사업 현황.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에서 요 밑줄 치는 워딩으로 주지 않고 이 세부 내용으로 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난이도가 한 단계 올라가는 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같이 좀 눈에 익숙하게 봐주셔야 돼요. 농업재해보험 사업 현황까지. 그리고 농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해가지고 농업재해보험 상품 주요 내용 및 약관 일반사항,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개요, 보험 목적물별 손해평가 기준 및 피해 유형별 보상 사례, 그리고 피해 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 이런 내용들이 그 손해평가 정기교육의 세부 내용이래요. 좀 주의 깊게 봐주세요. 여기 밑줄 안 친 이 내용 부분도 여기로 내면은 난이도 올라갑니다. 역시 이 재보험 사업자는 정기교육 대상자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대요. 이들도 결국에는 이제 손해평가인 분들이죠. 받으러 오시는 분들.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 정기교육 대상자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 부분은 한번 보게 되면은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4회 때 나온 문제인데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방금 전에 봤으니까 딱 봐도 안 했던 거 풍수에 이거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4회 때는 방금 선생님 말했던 대로 여기 밑줄 친 데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문제를 어렵게 낸다고 그러면은 이 내용이 아니라 뒤에 있는 내용 가지고 그거 보기로 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래요. 자, 손해평가인의 손해평가 위촉의 취소 및 해지 등.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위촉 당시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판명된 때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얘기가 나왔고 밑에 뭐 해지 얘기도 나오고 해지랑 정지는 그때 비교를 했는데 취소를 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그냥 쉽게 딱 말씀을 드리면 취소를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무효인 걸로 봐요. 뭐 예외가 있기는 한데 이 수급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무효인 걸로 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제 취소를 좀 들어가게 되면 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해가지고 원래는 유효한데 뭐 취소권을 행사해서 행사를 하면 소급 무효가 되고 그 취소권이 소멸을 하게 되면 원래 유효했으니까 그대로 뭐 확정이 되고 또 뭐 소멸하는 이유는 뭐 추인 법정 추인 기간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볼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서 이 취소를 하게 됐을 때는 처음부터 무효다. 처음부터 무효. 그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 사실은 그 내용 뭐라도 이 워딩만 딱 봐도 문제는 풀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 해가지고 쭉 봤더니 이거 문제 내기 좋겠죠? 또 느낌이 그죠?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선생님이 2년, 3년은 조금 민감하게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2년들하고 3년들 조금 봐야 돼요. 꼭 바꿔도 2년을 3년으로, 3년을 2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위촉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 그리고 업무 정지 기간에 괘씸하게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이 정도는 취소해야겠네. 그죠?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촉 해지 등을 할 수 있대요. 어떤 내용이냐? 규정을 위반한 때, 그리고 명령처분을 위반할 때, 그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때. 조금 구체적인 그거는 뒤에 바로 별표에 나와요. 요거에 이어가지고 같이 볼게요. 그리고 위촉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손해평가인은 역시 청문을 실시해야 되네요. 청문 실시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 아니고. 그래도 남의 밥그릇을 훅 뺏어버리는 거 영향을 미치는 일들인데, 그죠? 청문은 해야죠. 다만 손해평가인이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촉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통보할 수 있다.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해촉하거나 손해평가인에게 업무 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그 뜻을 손해평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별표 뭐 세부 기준은 별표 3 그거 갖고 이어서 볼 거예요.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사정사가 농업재해보험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적정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각 제재의 구체적인 적용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재해보험 사업자가요.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그 별표 내용을 보면은 자 포인트는 역시 똑같이 앞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하고 무거운 처분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그죠? 둘 이상 이렇게 붙었을 때는 그리고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고 업무 정지 기간은 그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상한은 못 넘게 또 해놓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재 조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제재 조치 기준은 적용은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 최초로 제재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 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위반 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특별한 사람과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업무 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위촉 해지인 경우에는 해지할 것이 아니라 그냥 업무 정지 6개월로 그리고 경고인 경우에는 주의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그죠? 한 단계씩 낮춰줬죠. 그래서 이 처분 기준이 그 내용별로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보면은 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평가의 신뢰를 크게 약화시킨 경우 위촉 해지 고의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위촉 해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반 구성을 거부하는 경우 위촉 해지 현장 조사 없이 보험금 산정을 위해 손해평가를 한 경우 가지도 않고 그냥 뇌피셜로
손해평가 해버린 거죠. 위촉 해지. 현재 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위촉 해지. 위촉 해지 먼저 볼게요. 정보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할 때 위촉 해지. 그래서 표에 여러 가지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단 위촉 해지인 이 녹색으로 된 놈들만 먼저 쭉 보세요. 아, 그럼 얘네들 위촉이구나.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위촉 해지니까 여기만 주의 깊게 보면 돼요. 이 표는. 나머지는 다 위촉 해지잖아요. 그죠? 좀 티가 나죠. 위촉 해지는 이 정도는 위촉 해지 해도 할 말 없지. 예. 근데 요 내용들을 이제 조금 기억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검증 조사 결과 부당 부실 손해평가로 확인된 경우, 이때는 경고했다가 업무 정지 3개월 했다가 위촉 해지한대요. 기타 업무 수행상 과실로 손해평가의 신뢰성을 약화시킨 경우, 주의했다가 경고했다가 업무 정지 3개월이래요. 법 및 이 요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업무 정지 6개월 했다가 위촉 해지래요. 지금 이렇게 볼 때는 그래도 바로 문제를 이렇게 한번 보고 문제를 푼다고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지나고 나면은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정보보호 이거 위촉 해지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허위로 쓰고 가보지도 않고 하고 뭐 고의나 거짓 뭐 이렇게 거부하고 신뢰성 이렇게 고의 중대한 과실 뭐 이런 걸 해질 거는 이 정도는 보기에 깔렸어도 위촉 해진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녀석들이 나와버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경고 3개월 해지였던가 주의 경고였던가 막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 팁이 좋은 게 있으면 그걸로 하세요. 내 쌤이 하나 알려드릴게. 예. 이거 좀 부끄럽긴 한데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검증조사 지어놓고 검증조사해. 검증조사해. 그리고 기타 업무 수행 과실을 주의해. 녀석아, 기타 업무 수행상 과실을 주의해. 주의해. 그리고 상사가 명령을 했는데 상사 명령을 위반하면 상사가 욕하겠죠? 욕해. 상사가 욕해. 상사가 명령을 부하 직원이 명령을 위반하면 상사가 욕해. 그죠? 왜 이렇게 했냐면 지금 하다 진짜로. 자, 요게 순서예요. 경고. 우는 하나, 둘, 셋, 3개월이죠? 3개월, 숫자 3을 떠올려라. 그리고 위촉 해지. 그래서 검증조사해. 여기다 해를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경고 3개월 해지. 이렇게 순서가. 그리고 기타 업무 수행 과실을 주의해. 그러면은 주의, 경고 3개월. 순서가. 진짜 나다. 제가 생각해도. 근데 이게 기억이 잘 나지 않겠어요? 어차피 문제 이거는 깔릴 거니까 검증조사해. 기타 업무 수행상 과실을 주의해. 그리고 명령 위반하면 상사가 욕해. 6개월 해야지. 상사가 욕한다. 제가 이런 것도 참. 선생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손해평가반 구성 등. 재보험 사업자는 제2조 제1호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에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손해평가반은 다음 각고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포함해가지고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이들 중에 한 명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한 명이 손해평가반인 경우가 많이 있고, 2명인 경우도 있고 그래요. 5명씩 꽉꽉 채워가지고 가는 건 아니에요.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평가에 대하여는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해서 배제하여야 한대요.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그리고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가입자 간 상호 손해평가. 그리고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재조사. 좀 이거는 규정이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농후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배제해야지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A, C, B, C가 있는데 둘 다 예를 들어 손해평가사예요. 열심히 공부들 하셔가지고 다 자격을 짰어요. 둘 다 자기 농사 자기대로 각각 지고 있다고요. 근데 이 두 분이 같이 그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입은 A씨는 자기 거 A씨 땅 이걸로 가입을 했을 거고 B씨는 B씨 거 가입을 했을 건데 제가 왔어요. 그러면은 A씨가 B씨가 가입한 거 여기 손해평가 한다든지 B씨가 A씨 거 한다든지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너무 대놓고 미부상도 안 잡고 막 피 엄청 크게 해가지고 보험금 많이 받게 할 수도 있겠다 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건 너무 대놓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그렇다. 그리고 뭐 옆 동네 사는 뭐 C씨, A씨하고 C씨 사실은 농촌 근데 가게 되면은 다 그냥 다 알더라고요. 한 다리 건너서 뭐 알기도 하고 뭐 일단 다 알아요. 근데 아는 사람끼리 척을 지지 않고서야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해줄 것 같은데 뭐 그런 걸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A씨가 예를 들어서 오늘 C씨 거 손해평가를 했다라면 최소한 그 30일 이내에는 C씨가 A씨 거 가서 하는 그런 일은 좀 없도록 하자 이거 정도는. 응? 아니 A씨가 C씨 거 하면서 야 내가 네 거 잘해줄게 내 것도 잘 부탁해 그럼 C씨가 또 아이 걱정하지 마 가서 또 잘해주고 그런 거 최소한으로 30일 이내에는 이 보험 가입자 간의 상호 손해평가 하지는 않도록 하자. 최소한으로 좀 해놓은 거예요. 이 정도는 배제를 하자라고. 그리고 그 자기가 한 이쪽에 뭐 예를 들어 손해평가를 했어요. 근데 그 이거에 대해서 검증조사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또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거를 검증하면 당연히 맞겠다고 하겠죠? 그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검증조사 해보니까 문제가 생겼네, 문제가 있네, 재조사 해야겠네,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데 또 자기가 가서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상식적인 이야기죠. 최소한으로 요 정도까지는 선 넘지 말자 해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자, 교차 손해평가. 재보험 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교차 손해평가가 필요한 경우 재보험 가입 규모, 가입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교체 손해평가 대상 시군구를 선정하여야 된대요. 재보험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시군구 내 손해평가 경력, 타 지역 조사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교차 손해평가를 담당할 지역 손해평가인을 선발하여야 한다. 조금 이제 공정성을 조금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죠. 너무 자기 그쪽에서는 소위 또 아는 사람인데, 그죠? 한 다리 안 건너도 아는 사람이 대부분일 건데 또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교차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선반된 지역 손해평가인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거대재해 발생에 이때는 인력이 부족해요. 정신없어요. 평가 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제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컴플레인 하시는 내용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손해평가 하나로 온 사람이 너무 모른다. 근데 이거는 조금 어쩔 수가 없는 게, 어떤 품목 농사를 지으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사실은 제일 잘 알아요. 그 품목은. 아무리 손해평가사든 손해평가인든 손해사정사든 그 농사 지으시는 분보다 잘 알기는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전문성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교육 등을 통해서. 그 두 번째가 아이고 신청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와, 이거예요. 근데 이제 거대재해가 진짜로 발생을 하면은 정신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태풍 같은 게 한번 와버리면 완전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그때는 진짜로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그걸 해가고 있어요. 대비를 해가고 있어요. 근데 메인 컴플레인 두 가지. 너무 무른다, 너무 늦게 온다. 그래요. 이렇게 좀 있고. 피해 사실 확인. 보험 가입자가 보험 책임 기간 중에 피해 발생 통지를 한 때에는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보험 목적물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자, 피해 발생 통지를 이렇게 했으면은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 하여금 지체 없이 보험 목적 피해 사실 확인 손해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보통은 이제 거의 받으면은 뭐 1일에서 3일 내에 다 가서 하는데 이제 방금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거대지가 발생해서 막 여기저기 다 다녀야 되면은 인력이 잠깐 공백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재보험 사업자가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 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손해평가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그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 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이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반에게 통보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이거 조금 확인하고 갈게요. 자, 손해평가 준비 및 평가 결과 제출.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 조사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현지 조사서를 손해평가반에게 배부하고, 그러니까 이 현지 조사서도 그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반한테 배부하고, 손해평가 시 주의사항을 숙지시킨 후 손해평가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손해평가반은 현지 조사서에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험 가입자에게 이를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 재보험 사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반은 보험 가입자에게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한 후에 서명 없이 이 현지 조사서를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손해평가반은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거부해가지고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현지 조사서를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서명 거부했을 때는 이렇게, 손해평가를 거부했을 때는 이렇게 한다. 그 내용들 보시고,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 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나 사진 등을 제출할 경우에는 재보험 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반에게 그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재조사. 그 사람을 또 보내서 또 하게 하면은 안 되겠죠? 기분 나빠서 더 빡시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잘못한 거에 대한 잘못이 있다라고 항의를 했으니 다른 사람이 가서 하는 게, 다른 손해평가반이 가서 하는 게 공정하겠죠? 손해평가 결과 검증. 재보험 사업자 및 재해보험 사업의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해서 검증조사를 할 수 있대요. 검증조사. 이게 잘 되었는가 아니었는가. 농장은 재보험 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재보험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서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자, 여기 연필 들어가지고요. 요 정도 지금 쌤이 여기 동그라미 여기 친 거 있죠. 여기 정도는 특히 요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게요. 가로놓기 문제 같은 거 대비. 검증조사, 재조사, 재조사.
이런 거 가로넣기 딱 가로쳐가지고 들어갈 말은 해가지고 내기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체크해 놓으시고 연필로 좀 체크 좀 해 놓으세요.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검증조사 결과를 작성하여 재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정도 보면 되겠네. 이 정도가 지금 가로넣고 내기가 딱 괜찮죠? 자, 그래요. 손해평가 단위, 보험 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여기는 연필 들어가지고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형광펜도 또 치고 싶은데 그냥 별표면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여기는 좀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뭐 어려운 그건 아닌데 농작물은 농지별로 손해평가 단위가, 가축은 개별 가축별로, 단 벌은 벌통 단위로,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입 목적물별. 시험이 일단 잘 나와요. 이쪽이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 지금 잠깐 보면은 여러분들 자 읽어볼게요. 농지라 함은 하나의 보험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 등과 관련 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하며 방품링, 돌담, 도로 등에 의해 구획된 것 또는 동일한 울타리, 시설 등에 의해 구획된 것을 하나의 농지로 한다. 다만 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면적이 극히 작은 동일 작업 단위 등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농지에 포함할 수 있다. 여기도 이제 가로넣기도 좋고, 그죠? 이런 것들 조금 여기 좀 주의 깊게 보세요. 이 부분은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들어갈 자리들. 이제 문제도 이렇게 딱 그거 알고 있으면 바로바로 풀 수 있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암기하라고 표시했습니다. 자, 농작물의 보험가액 및 보험금 산정. 농작물에 대한 보험가액 산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가지고 여기 손해평가 요령에서 조금 소위 거시기한 부분이 나와요. 여기가.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조금 선을 그어드리면, 이쪽은요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볼 것. 그리고 여기 표 부분은 있잖아요. 2차 우리 이제는 업무방법서 아니고 이론서죠. 요거 공부하는 걸로 그 내용으로 대체를 할게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이미 수정된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된 게 꽤 많아요. 딱 봐도 벌써 몇 개 나와버렸는데 벌써 이미 쓰지 않는, 현재에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도 표현되어 있는 게 있고, 수치가 바뀐 게 지금 반영이 안 돼가 있어요. 여기가. 그리고 이 조사 방법들이랑 내용들을 사실은 좀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이론사랑 업무방법서를 보고 여기를 다시 봤을 때 좀 어색하거나, 아니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갸우뚱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부분에서는 지금 여기 부분, 여기 워딩들이 있죠. 이런 것들만 좀 볼게요, 여러분들. 문제가 그렇게 나오고, 뒤에 만약에 이제 계산하는 문제도 이제 뭐 한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거기 부분은 사실은 문제가 나와도 엄청 쉽게, 기본 예전에 했으면 업무방법서, 이제는 이론서, 요 내용들을 그냥 기본적으로만 봤어도 이게 문제야 싶을 정도로 풀 수 있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들 2차 먼저 공부들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걸로 대체를 할게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7회 때 그러니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1차 시험에서는 그 보장 수확량 그 개념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때 2차에 이미 보장 수확량이라는 그 워딩은 없어지고 평년 수확량은 워딩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1차에는 보장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나와서 뭐가 큰 이슈였냐? 사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주어진 거 가지고 기본 계산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답을 맞히는 데는 크게 그 문제가 없었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계산 문제 나와도 간단한 걸로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워딩을 여기 좀 볼게요. 특정 위험 방식 보험 가액은 적과 후 척과수 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 수확량의
보험가입 당시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해서 산정하고, 인3은 가입 면적에 가입 가격을 곱해서 산정한다. 네, 이 정도 딱 워딩들만 딱딱 보세요. 네. 문제에 나서 나오면은 그거 틀리게 문제에서는 그 워딩을 딱 다르게 딱 줘서 다 고를 수 있게 나오니까요.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여기는. 네. 저가전 종합위험 보험 방식의 보험 가액은 기준 수확량의 보험 가입 당시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해서 산정한다. 종합위험 방식 보험 가액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 목적물의 평년 수확량의 보험 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해서 산정한다. 생산비 보장의 보험 가액은 장문별로 보험 가입 당시 정한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남손해보장 보험 가액은 기재된 보험 목적물이 나무인 경우 최초 보험사고 발생 시 해당 농지에 심어져 있는 과일 생산이 가능한 나무 수에 보험 가입 당시 나무당 가입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여기도 정한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요 딱 내용들만 선생님이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은 연필로 그냥 좀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이 정도는. 그래서 요 내용만 보겠다. 여기서는. 그리고 요 뒤에 부분은 2차 공부 그 범위로 대체. 그러니까 이틀로 이거를 외운 다음 그 한두 문제를 맞기 위해서 이거를 또 여틀로 외우는 거는 그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그냥 2차 강의 가볍게 한 바퀴만 돌아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문제가 나오면 한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2차 공부 부분으로 대체할게요. 여기를 외우는 거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요.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가축의 보험 가액 및 손해액 산정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연필 들어가지고요. 워딩만 딱딱 체크를 할게요. 여기도. 자, 가축에 대한 보험 가액은 보험 사고가 발생된 때와 곳에 평가한 보험 목적물의 수량에 적용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자, 연필 동그라미 칠게요.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방금 보험 가액은 손해액은 보험 목적물의 수량에 적용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죠? 그럼 이 적용 가격은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시장 가격 등을 감안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근데 만약에 별도로 그 보험 가입 당시에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액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농업 시설물에 대한 보험 가액은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 목적물의 재조달 가액, 다시 조달해오는 그 가액이에요. 신가예요. 신가를 말해요. 새거 가격. 거기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해서 산정한다. 새 거면은 이만큼인데 얘가 그래도 몇 년 지났으면은 그만큼 감가상각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은 빼서 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 보험 가액은요. 농업 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 목적물의 원상복구 비용을 말한다. 원상복구 비용. 연필 들어서 체크해 놓을게요. 네모로. 그리고 역시 별도로 정했으면 그 방법에 따른다. 어려운 내용은 없죠. 재보험 사업자는 이 요령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손해평가 업무 방법서, 이걸 규정한 손해평가 업무 방법서를 작성하여야 한대요. 농장은 이 고시에 대해서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되는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지금 이게 2020년 이게 1년이잖아요. 첫 해. 21년 두 번째 해, 22년 올해죠. 올해 3년째 12월 31일이니까 올해 말에 바꾸겠죠? 타당성 검토해가지고 어이구 그동안 많이 바뀌었는데 타당하지가 않네. 그럼 개선 조치를 하겠죠. 그래요. 이거 벌써 다 봐버렸네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3과목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전통적으로 상과목, 문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 부분을 볼 거예요. 그래서 미리 족보 21번까지는 조금 예습을 하면 좋겠죠? 좀 내용이 많은 족보들도 있고 그런데 적은 족보들도 있고 미리미리 조금 읽어 보실게요. 상과목은 앞에 1, 2과목 부분은 예습을 안 하셨던 분들도 상과목 부분은 미리 예습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복이 결국엔 답이거든요. 그래요.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린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